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귀신, 저주, 혹은 그 비슷한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령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치는 타입도 아니었죠.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기에는 언제나 너무 늦죠. 그리고 저 또한 그 미지의 세계가 당신이 무엇을 믿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완벽한 발견이었습니다. 런던의 바쁜 일상, 끊임없는 도시의 소음, 교통체증, 사이렌 소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고 무엇보다도 혼돈에서 도망칠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코츠월드에 있는 그 오래된 집은 이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집은 크고 오래되었으며 주변은 숲과 언덕이 있는 시골이었죠. 내가 듣고 싶었던 유일한 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가끔 들리는 새들의 노래뿐이었습니다. 중개인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제안했을 때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라면 나는 완벽한 희생자였을 겁니다. 그 집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돌로 지어진 대저택, 푸른 들판과 부드러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앞문은 어두운 나무로 만들어졌고 오래되어 녹슨 철제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분명 방치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은 보이지 않는 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흔히 느끼는 영국의 추운 날씨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독자적인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첫날은 짐을 풀고 책을 정리하고 가구를 옮기며 보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편안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소리 사이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삭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에 있을 때 흔히 느끼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낮고 부드럽게 누군가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복도, 내 방 바로 밖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무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긴 복도는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희미하게나마 벽을 타고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집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말이죠. 누구 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복도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침묵. 몇 걸음 더 걸으니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올 때 분명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대체 무엇일까요?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발소리에 내 혈액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바람에 의해 발생한 소리도 오래된 구조물이 삐걱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마치 누군가 한 계단씩 아주 침착하게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중개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인 집이라고 했죠.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을 때 나는 그저 이 집이 풍부한 과거를 지닌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이제 나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사면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를 둘러싼 듯했고 내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온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추위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스며나오고 있다는 것을. 마치 무언가가 벽을 타고 움직이면서 모든 열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눈가에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충분히 느릴 정도로 내가 분명히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내 눈은 복도를 훑었고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바로 내 귀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속삭임이었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뭐였죠? 집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미친 걸까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는 그 순간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불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이 단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피곤함, 고독,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첫날 밤, 나는 내가 그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내 위에 수톤의 무게가 얹힌 것처럼 몸이 뻣뻣하게 일어났다. 얇은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치며 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지만 나는 지쳐 있었다. 마치 한순간도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더 나쁜 것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들은 것, 본 것은 실제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신기하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적어도 시도는 한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마치 바닥 널빤지가 내 발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처럼 내 몸도 삐걱거렸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니 깊은 다크서클이 보였다. 피곤한 눈, 그림자, 속삭임, 그리고 척추까지 느껴지는 한기 따위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저 피로와 스트레스가 뒤섞인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옛땅 곳에 있는 낡은 집으로 이사하는 일이라면 누구나 약간 불안해질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집은 내가 그렇게 쉽게 있도록 두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자 어젯밤 장례식 행진 같았던 그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다시 들렸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아침의 습기 섞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강한 커피를 끓이며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어쩌면 따뜻한 음료가 나를 완전히 깨우고 현실로 돌아오게 할지도 몰랐다. 잠시 동안은 거의 효과가 있었다. 커피는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밖에서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거의 위안이 되었다. 거의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나는 갑자기 거실 구석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보았다. 뭔가가 원래 있던 자리에 없었다. 그건 한 그림이었다. 내가 아직 벽에서 떼어내지 않은 오래된 초상화. 어제는 중앙에 있었던 걸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기울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밤사이에 그것을 움직인 것처럼 무시하려고 했다. 단지 하나의 디테일일 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겠지. 그렇지 않나?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꼈지만 쓴맛은 나를 더욱 각성시켰다.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긴장은 계속해서 커져갔다. 그러다가 다시 들었다. 발소리. 느리고 질질 끄는 발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다. 잔이 거의 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들었던 것과 같은 규칙적인 발소리였다. 목덜미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고 이성은 내 마음의 틈새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피곤한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인지 알아야 했다.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어깨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점점 더해졌다. 발소리는 내가 꼭대기에 도착하기 전에 멈췄다. 마치 내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복도는 조용했고 끝에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 침묵은 마치 생명력을 가진 것 같았다. 내 주변을 돌아다니는 듯한. 복도 끝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있었다. 그림자. 짙고 어두웠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빛에 장난이길 바랐지만 그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현실일 리가 없었다.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그림자는 거기에 있었고 실체가 없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뭘 원해? 나는 속삭였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 목소리는 작고 약하게 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무언가가 나에게 대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단지 말로는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였다. 내 주변의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감각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이 실제하는. 몇 걸음 물러섰다.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것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기 전에 그것은 사라졌다. 나타났던 만큼 빠르게 사라졌다. 이제 복도는 비어 있었다. 해롭지 않게. 하지만 공기의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마치 집이 모든 온기와 생명력을 빨아들인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더 나빠졌다. 밤은 길었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집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비록 아무도 없었지만 마치 집이 깨어난 것 같았다. 아니, 집안에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무언가가. 어느 아침 나는 벽을 따라 무언가가 기어가는 소리로 깨어났다. 처음에는 쥐나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그 소리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었다. 마치 집 자체가 살아서 나를 시험하고 내가 각기 다른 이상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나는 특정 방들을 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다락방.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다. 첫날부터 그곳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문은 항상 너무 무거웠고 마치 반대편의 무언가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 그것을 여는 시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방 구석을 돌아다니는 그림자들. 화장실 거울에 비치는 왜곡된 반사. 전에 열려있던 문이 이제는 닫혀 있었다. 각각의 작은 디테일들은 개별적으로는 무시될 수 있었지만 함께 모이면 하나의 패턴을 형성했다. 그 집은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셋째 날 밤, 나는 다시 그 이름을 들었다. 아가사. 마치 소름 끼치는 노래처럼 속삭임 사이에 반복되었다. 집이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불러내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지 내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훨씬 더 오래되고 어두운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다. 나는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 집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했다. 아가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일부는 조용히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나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떤 문은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다. 하지만, 물론,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었다. 포르투갈어로 작성해주세요. 그날 밤 나는 도망쳤어야 했다. 내 물건을 챙기고 그 저주받은 집을 떠났어야만 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아마도 내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고집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간에 나를 그곳에 묶어둔 무언가가 있었고 떠날 수 없게 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마치 그 집이 이미 나를 휘감고 있었고 나를 붙잡고 있었으며 더 이상 떠날 수 없었던 것 같다. 수많은 밤 동안의 속삭임, 그림자, 그리고 벽에서 스며 나오는 질식할 것 같은 차가움 끝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름 별표 아가타 별표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멈추지 않는 목소리들의 소리에 섞여 있었다. 마치 그 집 자체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 같았다. 돌과 오래된 나무 바닥에 뿌리 내린 비밀을 말이다. 나는 아가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리고 다락방. 그 저주받은 다락방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마치 그곳이 집의 심장부, 모든 답이 숨겨져 있는 곳인 것처럼 말이다. 그날 아침, 나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계단 하나하나가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문이 있는 벽은 내가 다락방 문에 가까워질수록 좁아지는 것 같았다. 그곳에 서 있는 건 낡은 나무 문이었는데 하얀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무언가가 긁은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내가 하려는 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마침내 나는 차가운 손잡이에 손을 얹었고 공포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길고 슬픈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마치 그조차도 나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듯했다. 다락방은 희미한 빛 속에 잠겨 있었다. 천장에 난 작은 틈을 통해 가느다란 햇살만이 스며들었다. 곰팡이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지만 그 외에도 금속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마치 녹슨 철과 젖은 흙 냄새가 섞인 것처럼 말이다. 눈이 어둠에 적응할수록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쌓인 상자들, 먼지가 쌓인 천으로 덮인 가구들, 그리고 구석에 무언가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래된 어두운 나무로 만든 상자가 있었다. 녹슨 자물쇠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상자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상자 안에 내가 찾고 있는 답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고 내 주변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집 자체가 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상자를 여는데 힘을 쏟았다. 상자는 삐걱거렸고 먼지가 짙은 구름처럼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자 나의 몸이 얼어붙었다. 시간의 바랜 종이들, 오래된 편지들, 색이 바랜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책이 있었다. 가죽으로 제본된 일기장으로 표지에는 아가타 블랙우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내 모든 본능이 그 상자를 닫고 그 일기장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었고 손에 쥐어진 그것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책을 열었다. 첫 페이지는 아가타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이 집의 주민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녀였다. 1850년경의 마녀로 고발된 여인이었다. 일기장에 따르면 아가타는 자신이 살던 마을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으며 어둠의 주술을 쓴 혐의로 화형을 선고받았다. 분노한 군중들이 그녀를 집에서 끌어내었고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을 몰아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곳에 적힌 글은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그들은 나를 마녀라 불렀다. 이제 나는 그들의 마녀가 될 것이다. 이 집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며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려는 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책을 읽는 내내 주변 공기가 더 무겁고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속삭임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뚜렷하고 강렬했다. 마치 수많은 목소리가 벽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 나가. 아가타라는 이름이 반복되었다. 나는 비로소
그것이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까지 희미하게만 느껴졌던 그 존재가 이제는 모든 곳에 있는 듯했다. 마치 공기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다락방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쌓인 창고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감옥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을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갇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달렸다. 전에 한 번도 그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었다. 계단을 두세 개씩 뛰어내려가면서도 예곡된 웃음소리가 나를 쫓아왔다. 집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나를 조롱하고 내 두려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듯했다. 내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은 다시 잠겨 있었다. 지난번처럼 말이다. 나는 손잡이를 있는 힘껏 당기며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복도 끝에 그녀가 있었다. 아가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풍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텅 빈 표정이었다. 그리고 눈. 오, 하느님. 그녀의 두 눈은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찬 어둠의 구렁텅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은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집 전체에 가득 찼다. 주변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다. 이제 넌 내 것이야.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다.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하기 전까지. 나는 밖에서 정원에서 깨어났다.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모른다. 뛰어간 기억도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나는 그곳에서 도망쳤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느낀다. 밤마다 속삭임이 들리고 내 방 구석에 있는 그림자들이 보인다. 아가타의 저주는 그 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갇혀 있는 것이다.